자, 본론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본론만. 우리가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에 대한 어떤 큰 틀만 좀 봅시다. 어차피 완전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 정리 차원에서 좀 내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정적분이 있고요. 정적분이 있죠. 자,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정의는 뭐냐? 일단 부정적분의 정의는 미분의 반대 연산이에요. 미분의 반대 연산. 그리고 정적분의 정의는 연속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둘이 완전 스타트가 달라요. 애초에 시작 자체가 다르다고요. 근데 증명에 의해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결국 같은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게 증명되면서 둘이 같은 기호를 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증명하려면 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증명까지는 일단 좀 패스할게요. 궁금한 친구는 내가 따로 설명할게. 지금 여기에서 증명하면은 아마 또 반쯤 잠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증명 안 하. 어차피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수투에서 증명을 안 하고 있기는 합니다. 미적분에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미분의 반대 연산일 뿐이고 인테그랄 fx dx로 들어가는데 이 정적분에 대한 걸 조금만 한번 고려해 볼게요. 정적분에 관련된 거. 자, 우리가 그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넓이 구하기 힘든 게 맞아요. 왜? 직선인 경우에는 그냥 가로 세로만 곱하면 되니까. 자, 근데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느냐?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면만 지금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일단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X축, Y축으로 잡아볼게요. 자, 여기는 Y는 fx라고 쳐봅시다. 자, 이 넓이를 막상 구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 아의 넓이를 구해버렸어요. 뭐의 넓이? 사각형 넓이. 자, 그러면 없는 것보단 낫지만 이만큼 오차가 있죠. 이따만큼 오차 있으니까 이건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아예 2등분을 해버렸어요. 2등분을 해서 뒤를 높이를 가지고 사각형 두 개 넓이 합을 구했더니 오차가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등분을 나눠볼까? 4등분을 해서 넓이를 4개 구해서 더했더니 요만큼 오차가 더 줄어듭니다. 자, 8등분을 해보니까 또 줄었어요. 어디까지 할까요? 0원이 무한등분으로 들어갑니다. 무한등분으로. 자, 그 무한등분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n등분을 처리한 상태에서 그 n을 무한대로 보내요. 그거는 이제 미적분해서 할게요. 미적분해서. 자, 미적분해서 하게끔 지금 교육과정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엄청나게 잘게 쪼개서 무한등분을 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어떤 x지점에서의 높이 fx에다가 거의 점과 점수들의 차이 같은 미소가로, 그걸 우리는 데리바티브 x, dx라고 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fx에다가 dx를 곱하면 진짜 선분 같은 직사각형 넓이가 나와요. 괜찮죠? 엄청 얇게, 그죠? 그냥 종이장이라고 샤프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샤프심 쌓아놓고 그걸로 넓이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거를 시작부터 끝까지 싹 다 더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이 S자, 얘는 S자예요. 서메이션, 합의 약자입니다. 앞글자예요. 그죠? 이거 길게 쓴 거. 그래서 연속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연속합 말고 다른 합도 있어요? 다른 합도 있죠? 뭐예요? 이산적인 거 말고 연속적인 거. 자, 이산적인 거는 수열이 대표적이죠. 그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셀 수 있으니까. 그쵸? 자, 연속적인 거는 실수 범위, 함수. 그래서 수열의 합을 나는 이산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함수의 합, 얘를 연속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그마랑 인테그랄은 의미하는 바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극한만 씌우면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미적분 가서합니다. 미적분 가서.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개념이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연속합이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구간이 다 나타나 있고요. 얘는 구간이 없죠. 그래서 아예 둘은 스타트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가 결국엔 똑같아져요. 증명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적분, 얘는 구간이 정해진 적분, 이렇게 그냥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 똑같죠. 성질 자체가. 자, 대표적으로 부정적분에서 주요한 성질은 뭐예요? 적분하면 얘는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칠 때 상수를 알 수 없구나. 그렇죠?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수를 모르죠. 왜? 마찬가지로 이런 거잖아요. F'X가 3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가 3인 걸로 알고 있는 거지. 기울기가 3인 것까지만 알지 상수항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이 함수도 기울기 3, 이 함수도 기울기 3, 이 함수도 기울기 3인데 그렇죠? 우리가 함수를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분상수를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자, 적분상수 C 컨스턴트의 약자예요. 자, 만약에 부정적분을 하는데 정적분을 안 썼다. 걔는 감점이 아니에요. 오답입니다. 그냥. 적분상수는 미친 듯이 중요해요. 무조건 써야 됩니다. 감점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오답으로 처리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해 줘야 되고요. 자, 그때 정적분은 어떻게 들어간다? 얘의 부정적분에다가 윗끝과 아래끝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적분은 연속합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함수값에다가 dx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그냥 쉽게 따지면 함수값들의 합이라고요. 그러면 넓이랑 똑같은 게 되느냐? 거의 똑같은 거지 같진 않죠. 왜? 만약에 함수가 그러면 음수로 나오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럼 얘는 음수값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음수합. 그렇죠. 넓이는 똑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음수합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연속합. 그래서 얘는 양수음수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넓이랑은 같은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분의 성질은 좀 넘어가고요. 정적분의 성질로 한 번만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정적분의 성질. 자, 위에서처럼 이 정의대로 들어가는 거 말고 첫 번째는 요런 거. 윗끝과 아래끝이 똑같아요. 그럼 얘는 시작과 동시에 더하는 게 끝났네. 아무것도 더하는 게 없죠. 왜냐면 3분의 하나는 넓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윗끝 아래끝을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그렇죠? 자, 이걸 전부 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지금 얘는 부정적분에서 윗끝에서 아래끝 뺀 건데 얘는 부정적분에서 윗끝에서 아래끝 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부호가 반대죠.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증명을 해서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증명은 전부 다 위에 있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 그렇죠? 요거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그냥 상수배가 들어가 있다. 그럼 얘는 개수로 따로 빼도 되네. 그렇죠? 미분의 반대 연산으로 부정적분 만든 다음에 윗끝 아래끝만 대입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성질이 거의 다 똑같아요. 자, 미분할 때도 성질이 다 똑같습니다. 미분까지. 그래서 항마다 미분 따로 할 수 있고 미분할 때 개수는 빼놔도 되고 마찬가지죠. 적분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네 번째 거 한 번만 볼게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문제. 그렇죠?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다. 그럼 얘는 A부터 C까지 정적분하고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정적분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로 나와 있는 것도 합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7까지 적분한다. 그럼 1부터 7까지 적분하는 거면 1부터 4까지랑 4부터 7까지 적분하면 되네. 그렇죠. 이렇게 찢을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따로 나와 있다. 합치는 걸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어떤 게 있어요? 우리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분의 x제곱 이렇게 나와있다. 이거 따로 적분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 당함수 아니면 부정적분 아예 못 구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간 똑같잖아. 구간 똑같으니까 합치자. 그럼 x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 1 하면 안 되네. 미안해. 오! 마이너스. 미안해.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다. 그렇죠.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에 의해서 세제곱으로 할까 했는데 그냥 2제곱으로 갈게요. 자, 마이너스 1로 하면은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 dx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참고로 하나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 a부터 b까지 fx dx는 a부터 b까지 ft dt랑 어떻다? 똑같다. 괜찮죠? 얘를 t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정적분은 값이잖아요. 함수가 아니고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0부터 1까지 x dx나 0부터 1까지 t dt나 얘는 2분의 1 x제곱에 윗끝 아래끝 집어넣은 거고 얘는 2분의 1 t제곱에 윗끝 아래끝 집어넣은 거니까 결국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그렇죠? 둘이 똑같네요. 당연히 같다. 변수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정적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정적분에 있어서는 이건 참고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비지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5번 뭐예요? 함수마다 따로 적분이 되더라. 그렇죠? 덧셈으로 나와 있다면 얘는 a부터 b까지 fx 적분 그 다음에 또 a부터 b까지 gx 적분. 자, 그러면 얘는 덧셈뿐만이 아니라 뺄셈도 마찬가지로 가겠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외에는 딱히 더 볼 게 없죠. 그냥 이게 전부 다예요. 모든 정의와 성질은 이게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참고적으로 부정적분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부정적분은 미분의 반대연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아까 얘기한 건데 그죠? fx가 gx랑 같다 면은 인테그랄 fx dx는 인테그랄 gx dx 같아요? 틀리죠? 왜 틀려요? 자, 얘는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면 이거냐 똑같은 얘기잖아요. 기울기 알면 기울기가 같으면 도함수가 같으면 함수가 같냐라는 건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아니 지금 fx가 x세제곱 플러스 1이고 gx가 x세제곱이면 도함수는 똑같지만 그 함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 같다고 함수가 같지 않듯이 함수가 같다고 부정적분이 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다 틀렸어요. 오케이. 자, 다 틀렸습니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fx를 우리가 부정적분을 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양변에 대해서 미분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fx가 나오겠죠. 왜? 얘는 지금 부정적분 뭔지 하면은 라지 fx 플러스 c인데 여기다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니까 라지 fx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겠고 상수 c는 그냥 빵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만약에 반대로 미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적분을 들어갔다 라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f'x dx가 될 거라서 fx로 나오긴 하겠지만 상수는 모른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하냐 적분을 먼저 하냐 요거는 좀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내용 정리만 해봤고요. 문제 풀이로 들어가 봅시다. 문제 풀이로. 자, 뭐 너무 쉽지만 작년 수능 3번 한 번만 해볼게요. 너무 쉬워. 1초 만에 풀어줘요. 1초 만에. 3번 부정적분과 정적분 레벨 2지만
알았어요. 오케이. 아, 된 친구들은 그냥 계속 쭉쭉 풀어줘요. 자, 이건 너무 쉽죠?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다 풀었지? (19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19번. 자, 해설은 넘어갑시다. 19번, 19번, 19,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노력을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진짜 후회하게 돼 있어요. 노력은 정말 중요해요. 여기 있는 친구들 전체적으로 어떠냐면은 재능파 친구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 노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이거 테스트 딱 보면 감이 나와요. 노력해야 돼, 노력. 아무리 재능 뛰어나도 노력 안 하면 허당이에요, 허당.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미분할 때 개념 정리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미분할 때 나오는 거야. 제가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d가 그러니까 dx가 뭐냐면 x의 미소 변화량. 근데 얘는 d만 써있죠. 미소 변화량. 대상이 없는 거지. 얘 변화 보는 거예요. x가 바뀔 때 얘가 변하는 변화 비율. 그래서 우리가 f'x를 dx분의 dy라고 쓰죠. 그게 x가 미소하게 변할 때 y가 미소하게 변하는 비율. 그게 수렴 변화율이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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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요거를 적분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미분을 들어가지. 그래서 얘는 이거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니까 원래 거 그대로 나오지만 상수는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지. 그래서 거기 C 붙여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적분하고 미분하니까 요거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저기 이거 ddx 뭔지 이해되죠? ddx. 그죠? ddx는 x가 미소하게 변할 때 미소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쉽게 x에 대해서 미분하여라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라지 fx 빼기 3분의 x 제곱 플러스 4x. 자, 그리고 우변은 얘 미분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2f'(x) 빼기 3. 그쵸, 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미분한다 그러면 스몰 fx 빼기 x 제곱 플러스 4. 자, 우변 같은 경우는 적분해주니까 2fx 빼기 3x인데 상수는 몰라요. 1 안 살려도 된다고요. 1 살려도 상관은 없는데 안 살려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알지만 그냥 한번 써봤고요.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자, 넘기면 fx. 자, 다 좌변 넘기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c. 그렇죠. 이렇게 그냥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1 집어넣어서 3 나오니까 1 집어넣으면 c는 3. 그렇죠. c는 3. 그래서 f0를 구해달라. f0는 1이 됩니다. 오케이. 자, 뒤로 조금 넘어가서 레벨 3로 한번 가봅시다. 레벨 3. 조금은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자, 25번 한번 해볼게요. 알았어. 해도 돼. 했으니까. 오케이.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그죠?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자, 미분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게 미분 한번 해보면 왜 적분하기 싫으니까 G'X는 X제곱 플러스 FX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FX 대신에 이걸로 바꿔놔볼까? 그렇죠. fx 대신에 섞여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fx에다가 g'x 빼기 x제곱을 갖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얘 지금 2차입니다. 요거 지금 2차. 자, 그래서 갖다가 집어넣어 보니까 g'x 빼기 x제곱에 gx를 곱한 게 지금 이제 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 상태. 자, 그러면은 fx가 2차예요. fx가 2차. 그러면은 g'x는 몇 차여야 될까? 얘는 자, gx가 만약에 2차면 얘는 1차가 되죠. 1차 빼기 2차니까 2차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gx가 3차면
2차 빼기 2차인데 1차가 될 수도 있기는 하겠네. 그렇죠? 자, 만약에 gx가 1차면 얘 2차니까 당연히 안 돼요. 그렇죠? 한마디로 gx는 2차 아니면 3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사실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그냥 들어갑시다. fx가 2차예요. 자, 그럼 얘가 지금 2차입니다. 자, 여기 4차. 이걸로 보는 게 더 간단할 것 같아요. gx는 그냥 무조건 2차예요. 그래서 gx는 무조건 2차. 자, 그래서 gx가 2차니까 얘는 무조건 1차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1차. 자, 그래서 fx는 무조건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합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지금 fx를 갖다가 바꿔 놓았잖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렇죠? 자, 어차피 g'x는 1차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gx를 갖다가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2차 계수는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왼쪽에서는. 자, 요게 지금 4차 계수가 마이너스 2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2차 계수가 얼마야 돼요? 2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2x제곱 그 다음에 a 모르겠다. 나머지 ax 플러스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g'x는 4x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식을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요게 지금 gx랑 곱했을 때 요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마이너스 2x 대제곱 플러스 8x 세제곱. 물론 얘를 인수분해해서 찢어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서 그냥 계속 빠르게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뭐예요? 3차. 자, 요거 둘 곱하는 순간 이미 8x 세제곱이에요. 3차는 이렇게 둘 곱한 거라 이렇게 둘 곱한 거 나와야 되는데 이미 둘 곱하면 8x 세제곱이니까 a 값이 무조건 빵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a는 빵. 2차, 1차 상수가 다 없네. 얘랑 얘 곱하면 1차가 나와야 돼요. 근데 1차이 없죠. b값도 또 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x는 그냥 2x제곱이에요. gx는 2x제곱.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는 것들아? g 원값 구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답이 2가 돼요. 오케이. 괜찮아요. 좀 헷갈리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형 2번으로 갑시다. 유형 2번. 자, 여기는 바로 그냥 레벨 3로 들어가지는데 중간 문제는 좀 생략하고요. 36번으로 갈게요. 올해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7번입니다. 36번. 그냥 무난한 3점짜리인데 잘 안 풀릴까봐 앞에 있는 것들은 미안 넘어갈게요. 숙제로 갑니다.
최근에 열심히 했구나. 안 했어? 알았어. 그 값을 안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어도 돼요. 0이면 6이잖아. 그치, 그럼 어차피 그 값 없죠. 증가하다가 증가하겠다. 아, 그러네. 그치. 잠깐.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응? 이거 이상해. 그치. 아니, 답은 맞는데, 이거 안 돼요. 그치. 왜냐면은, K가 개수잖아. 개수. 그러니까, 2분의 1 X제곱에 개수가 K로 붙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2분의 K, X 2제곱. 2분의 K 곱하기 X 2제곱. 그쵸. 그게 부정적분이지. 오케이. 딴 거구나. 미안. 오케이. 짜짜짜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일단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값을 안 가진대요. 이 참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만 아니면 되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거 두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왜? 도함수 그래프가 접하든 안 만나든 기울기 빵이어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그냥 증가만 하니까. 그쵸? 그래서 증가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이 음수가 나올 일은 없으니까 당연히 K값은 2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어서 나머지 3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레벨 4로 가볼게요. 레벨 4. 여기 지금 문제가 좋은 게 참 많아요. 지금 여기 레벨 4에 있는 문제 3문제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근데 레벨 4 치고 다 되게 쉬워요.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단 하나를 골라보자면 38번. 얘는 무조건 바로 나와야 돼. 이게 진짜로. 되게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38번으로 가봅시다. 39번은 다음 시간에 테스트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요거보다 좀 순화된 버전으로. 그리고 제발 테스트 늦지 말고요. 제발 실력 체크가 안 돼. 테스트를 계속 봐야 상태 체크가 보여. 오케이. 자, 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쟤를 보고 뭔가 하나를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자, 정직하게 저기다가 식을 쓰면 안 되고요. 가조건이 얘기하는 거는 곱미분입니다. 곱미분. 아예 써도 돼요. 모를 땐 쓰는 게 맞아요. 모를 땐 쓰는 게 맞는데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가조건은 곱미분입니다. 잘하고 있네. 앞에까지 싹 다 풀었나? 이건 조금 이따가 나갈게요. 얘는 안 나갈 거라서. 요즘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문제가 되는데 저 케이스를 좀 다 구분해야 되겠다. 자, 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x 곱하기 fx 쟤를 미분한 게 가식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x가 a보다 클 때는 x-1에 x-a가 되겠고 x가 a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x-1에 x-a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일단은 1a인 경우랑 a 1인 경우로 잡는다면 이때는 a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가고 a보다 작을 때는 뒤집어져서 나가죠. 얘는 a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가는데 a보다 작을 때는 뒤집어져서 나가지. 그러다 보니까 극대값이 1이라 그랬는데 얘는 극대값이 빵이죠. 얘는 극대값이 1이라는 거. 그래서 요게 지금 2분의 a 플러스 1 중에서 1이구나. 그래서 a 값이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나? 잠깐만. 여기 1 중으로 1 나오지 않나? 최고째 계수가 a가 2면 되지 않아요? 아, 3이구나. a가 3. a가 3이면 2일 때가 그때가 되겠네. 응? 그거 아니야? a가 3 나오면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지. 이거가 1이 나오는데. a-1 제곱이 4니까 a-1이 뿔마 2. a 플러스 3, a-3, a 플러스 1. 근데 그 중에서도 a는 1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a가 3일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얘가 지금 뭐냐 이거예요. 이게 x랑 fx를 곱한 거의 미분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눈치채지 못하면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안 그러면 너무 돌아가게 돼요. 아니, 계산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계산했는데 알파가 이렇게 나와. 4가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게 3분의 2 알파가 그때
G 프라임 X. 왜 3분의 2알파가 극대가 됐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fx 식으로 여기다가 x. 그러면 gx는 얘잖아요. 그럼 얘는 극대가 어느 지점에서 극대 나와요? 극제가 3분의 2 알파. 여기도 계속 2 붙어야 돼. 아, 안 넣었다. 아. 그쵸. 그리고 한번 생각해볼게. 0과 알파에서 둘 다 극소 똑같잖아요. 좌우 대칭이지? 그럼 0과 알파의 정가운데가. 아. 전개하면 안 돼. 전개하면 안 돼. 애초에 식 자체가 지금 gx가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x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지.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gx 그래프가. x에서 중간 같고 알파에서 중간 가질 거잖아요. 그지? 그렸지? 그럼 당연히 얘는 0일 때랑 알파일 때가 극소값 똑같죠. 그럼 무조건 완전히 좌우 대칭이지? 그러면 2분의 알파 지점에서 극대 나오겠죠. 정가운데니까. 그래서 2분의 알파 집어넣었을 때 80일 나와야 되는 거라서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나온다. 응? 죄송합니다. 그럼 16분의 알파 4제곱이 80일 아닌가? 맞아. 6. 알파 값 6 나와야 돼. 그러니까 G2가 답이죠. 잘했어. 아이고.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XFX는 맞는데 상수 써야 돼, 상수. 지금 이거 안 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이걸 안 써도 지금 답은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C가 빵 나오니까. 맞는데 이게 만약에 극소값이 빵이 아니면 이게 C값이 바뀐다고요. 오케이? C값이 바뀝니다. 얘가 극소라서 빵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gx는 다시 한번 x제곱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c. 자, 이렇게 되는 상태라서 y는 c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0과 알파에서 중근을 가지는구나. 그쵸? 자,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제발 저기 너무 수식에 수식을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걸 보고 그래프적인 걸 보고 극대인 거를 2분의 알파인 걸 바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완벽한 좌우대칭이잖아요. 미분을 해서 확인하는 건 좋은데 그렇죠? 이 정도는 바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풀어놔줘야 돼요. 그 정도로 사고방식을 좀 좁혀놔야 됩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얘는 지금 극소값 빵이라 그랬으니까 C가 빵인 건 알겠고 그럼 나머지 2분의 알파 집어넣으면 여기 4분의 알파 제곱, 4분의 알파 제곱, 16분의 알파 4제곱 분 81. 그쵸? 그래서 알파 값이 6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G2가 그냥 답이죠. 그게 괜찮아요. 자, 그래서 G3분의 알파는 G2가 되겠고 2제곱에 4제곱 64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레벨 4에다가 집어넣어놨지만 레벨 4 치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쉬운 문제 속합니다.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서 39번은 나중에 테스트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아, 요거 41번을 참 레벨 5인데 41번을 되게 나는 괜찮게 생각을 해서 조금 여유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41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요건 지금 목일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 설명했다가 절반이 멘탈이 나갔어요.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41번은. 근데 교육청 치고 문제를 잘 만들기는 했습니다. 자, 여유 되는 사람만 풀어봐봐요. 여유 되는 사람들만. 자, 그리고 유형 3번 이제 정적분 쪽으로 가볼게요. 미안해. 쬐끔만 더 하고 쉬었다 갈게. 쬐끔만. 아주 쬐끔만. 자, 정적분의 정의에 대한 거는 앞에 전부 다 설명을 한 상태가 됩니다. 자, 너무 어려운 거는 말고요. 쉬운 거 하나만 잠깐 좀 풀어볼게요. 으아. 48번. 요거, 47번으로 갈게요. 47번. 재작년 수능 8번. 자, 쉬운 문제입니다. 47번. 너무 쉬운 문제예요. 다른 걸 풀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생각 정리하느라고. 알았어. 오케이. 너무 쉬었지. 오케이. 얘는 프라임이 없어요. fx로 묶어야지. fx로 묶으면 x 100일. 오케이. 아니야, 괜찮아. 부탁 풀어봐요. 요거 맞아. 그럼 fx는 그냥 얘잖아요. 그대로 부정적분 씌워서 2 집어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걸 빼면 되겠지. 부정적분 한번 구해볼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그래서 이거 부정적분에다가 2 집어넣은 값을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값으로 빼주면 되는 거지. 이게 부정적분부터 구해야 되지 않아요? 부정적분이 뭘까? 그치. 거기에다가
저기 플러스면 딴 거 풀고 있어 볼게요. 진짜 시간 아껴야 된다니까 진짜로. 자 47번을 정리해보면 지금 fx가 3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요까지는 괜찮죠? 자 이거를 갖다가 부정적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금 왜 얘기하냐면은 이거 다 계산해야 돼요. 이거 얘랑 얘 지어도 되는 거 괜찮아요? 애초에 계산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얘 부정적분이 4분의 3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 제곱인데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좌우 대칭 구간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부정적분으로 짝수차가 된 상태면은 2 집어넣나 마이너스 2 집어넣나 똑같죠? 그럼 얘는 둘이 똑같으니까 빼면 어차피 빵일 거라고요.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아예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8에서 마이너스 8을 빼니까 그냥 16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뒤에서 어차피 대칭함수 적분을 쓰기는 할 거라 그때 다시 얘기하긴 할 건데 일단 한번 선점 효과 보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됐어. 뒤로 넘어갈게요. 자 53번 한번 풀어볼게요. 53번. 자 쉬운 문제지만 단순하게 부정적분으로 윗끝 아래 끝을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프적인 것까지 해석해보자. 요게 취지예요. 53번. 계산 문제 아닙니다. 이거 3차 함수 구하면 안 돼요. 물론 구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안 구하고 끝내야 됩니다. 삼참수를 그냥 구했네? 근데 이런 상관은 없어. 거랑 구할 수 있어요. 응. 응. 그냥 이렇게요? 응. 안 구하고 이렇게? 응. 근데 이것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다 나와 있잖아. 여기 나와 있구나. 이렇게 그냥 하면 돼. 다 나와 있었어. 아. 오케이. 일단 얘를 해봐요. 얘가 뭘까? 이게 F'X인데. 응? 얘가 지금 F'이거든? FX 아니에요. 이거 프라임을 잘 못 보는 것 같아. 이게 프라임이 잘 안 보이더라고. 이상하네. 내 건 잘 보이는데? 잘 보이네. 이상하네. 근데 이거잖아요. 응. 프라임이에요? 프라임이 이거 아니에요? 맞아. 프라임이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왜 답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오지?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러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이게 내 건 잘 보이는데 이게 프라임이 잘 안 보이네. 희미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요 프라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부정적분이 fx고요. 여기에다가 윗끝 아래 끝 집어넣어서 뺀 거죠.
F2 빼기 F0.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fx식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F2가 빵이니까. 그렇죠. F2는 빵. F0은 2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0 빼기 2구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레벨 3로 가봅시다. 레벨 3.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55번. 자,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얘도 그래프 문제예요. 그래프 문제. 저기 다시 한번 정적분은 연속합입니다. 함수값들의 총합이에요. 윗끝이 아래끝보다 클 때만. 오케이, 잠깐만. 절대값으로 가야 돼요. 아니. 음수합이에요, 음수합. 맞아. 그거 맞아. 오케이. 자, 계산할 게 없고요. 그냥 그래프 보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한참 앞이에요. 오케이. 자, 뭐랄까, A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알파부터 0까지 함수값들의 합이에요. 요 부분이 지금 연속합 A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 넓이를 S1이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S1이에요. 그렇죠. 넓이랑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돌아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가 요거라고 쳐봅시다. 자, B. 그럼 얘는 이렇게 싹 다 더한 게 지금 B죠. 음수합. 그래서 요 넓이를 만약에 S2라고 잡으면 이 넓이만큼 부호가 반대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돼? 자, 그러면 마지막 얘가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S1 빼기 S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값은 얘가 제일 크겠네요. 음수기 때문에 얘가 제일 커요. 다시 한번 S1, S2, S1 플러스 S2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붙여놓으면은 부동 반대로 가겠죠? 자, 요게 지금 A, B, C.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질문